네, 안녕하세요. 이제 2시가 돼서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안내사항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궁금하신 사항은 Q&A 버튼을 누르고 작성을 해주시면 발표자가 추후 Q&A 시간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많은 경우 모두 답변 드리지 못할 수도 있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웨비나 종료 후에 자동으로 팝업되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을 제공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피커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 일단 세션 첫 번째는 35분간 성진호 수석 엔지니어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AI가 설계를 바꾼다 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션 두 번째에서는 20분간 이원기 수석 엔지니어님께서 함께 설계한다, 퓨전으로 연결하는 협업과 제품 개발을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진호 수석 엔지니어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오토데스크 퓨전 AI 설계를 다시 정의하다라는 주제로 35분간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면책 조항입니다. 제품 및 서비스의 계획된 또는 향후 개발 노력에 대한 진술은 단순히 현재 계획을 반영한 것이며 구매 결정은 이러한 진술에 의하여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음. 오늘 발표 내용은 퓨전 AI와 클라우드의 협업으로 설계를 다시 정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발표자인 성진호고요. 지금 오토데스크 퓨전 팀의 테크를 맡고 있습니다. 어, 설명드릴 내용들 중에 먼저 에이전틱 AI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퓨전이 갖고 있는 롤베이스 AI, 클라우드 협업을 통해서 설계를 다시 정의한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존의 오토데스크 퓨전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개발 시간 50% 단축을 했다든지, 폐기율 뭐 84% 감소, 그리고 연간 1억 5천만 원의 규모의 손실의 제거, 설계 변경 기간 2주에서 2일로 단축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과는 결국 사람이 이 설계 제조 툴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조작하느냐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동안엔 도구가 좋아진 거지 일하는 방식이 바뀐 건 아니었죠. AI를 통해 이제는 일하는 방식이 조작에서 의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설계자가 마우스로 스케치하고 피처를 만드는 대신 이 형상과 비슷한 모델링을 만들어라고 말로 의도를 전달했을 때 이 모델링이 만들어진다면 이 네 가지 항목의 숫자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보여드릴 퓨전 AI 그리고 설계를 다시 정의한다는 의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시작은 오토데스크 퓨전과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제품 설계와 생산을 연결하는 퓨전 클라우드는 그 솔루션의 가치를 통합하고 증폭시켜줍니다. 연결된 데이터와 사람은 이 플랫폼 내에서 더 많은 혁신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퓨전은 단순한 CAD가 아니라 데이터로 소통하는 플랫폼입니다. 저는 오늘 퓨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관련해서 이 세 가지의 부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이전틱 AI, 그리고 룰 베이스 AI, 그리고 오토데스크 AI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에이전틱 AI로는 오토데스크 어시스턴트와 클로드와 연결된 퓨전입니다. 오토데스크 어시스턴트는 퓨전 내에 내장된 AI 어시스턴트로 자연어 명령으로 설계 작업을 지원합니다. 작동 방식은 질문을 입력하면 AI가 분석 및 실행을 하고 검증 및 피드백까지 작동합니다. 토큰 소비에 대한 제한은 없고 상업용 버전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잠시 살펴보도록 하면 오토데스크 어시스턴트는
테크 프리뷰로 지원 중이라 많은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모델링에서 선택한 형상과 동일한 반지름의 형상을 선택하여 모델링을 수정을 하고 싶을 때 제가 선택하고 명령을 주면 같은 지름을 한꺼번에 선택하는 걸 보실 수 있고 그 선택한 항목에서 그 명령을 주게 되면 같이 필렛이 작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어를 통해서 렌더링 명령을 주게 되면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렌더링 이미지를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API를 통해서 서드파티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API를 작성해줘서 엔지니어링 작업을 이 API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오토데스크 어시스턴트를 한번 써보실 수 있으시겠죠? 두 번째는 클로드입니다. 2026년 4월 28일에 엔트로픽에서는 공식 발표한 내용이 창의적인 AI 작업을 하기 위한 툴로 CAD 분야에서는 퓨전, 스케치업, 블렌더가 있었고 퓨전이 유일한 공식 액션형 커넥터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퓨전을 주목하게 되었고 이 영상은 조회수를 한 25만 조회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오토데스크 어시스턴트와 작동법이 유사하고 MCP 서버를 통해서 퓨전과 통신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로드는 별도 토큰을 사용하고 있고 프리 버전, 프로 등급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 다르고 토큰 사용량도 다르며 그에 따른 결과물도 조금씩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뒷부분에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전과 클로드가 연결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클로드의 개발사인 엔트로픽에서 최초 제시한 표준 MCP 서버입니다. M10 서버는 AI를 퓨전과 같은 툴에 연결하는 커넥터인데요. 휴대폰 충전기를 예를 들면 과거에는 아이폰용 충전기와 갤럭시 폰용으로 커넥터가 달랐기 때문에 각각 충전 케이블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C타입 충전기로 같이 연결되죠. 같은 개념인데요. 이 MCP 커넥터를 통해서 생태계 전반이 AI와 유기적 연결을 가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퓨전 이외에도 서드파티 MCP 서버로 개발된 툴도 일부 있지만 연결 및 보안에 있어서 같은 수준은 아닙니다. 저희가 공식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루빨리 퓨전을 사용해서 AI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에이전틱 AI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소개를 크게 5가지 내용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자연어로 간단한 모델링을 해보고 그리고 이미지를 사용해서 디자인을 제안해보고 또 STL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솔리드를 재현해보고 또 컨텍스트를 생성하는 방식 그리고 반복 자동화를 사용을 해서 API를 만드는 방식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퓨전과 클로드를 통해서 의자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퓨전에서 심플한 의자 툴을 3D 모델링에 세려고 한 결과물입니다. 모델링을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파라미터의 각각의 항목에 대한 치수들을 등록을 해주기 때문에 그 파라미터를 변경함으로써 제가 모델링을 수정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또 수정한 사이즈 고려해서 BOM 리스트를 작성해달라고 했더니 이제 요구하는 항목들이 BOM 리스트는 이게 업데이트가 안 돼 있고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결정해달라고 해서 모든 걸 결정을 했을 때 클로드는 그 내용을 피드백을 받고 이렇게 BOM 리스트까지 엑셀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어를 통해서 작업을 하는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르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번에는 STL 데이터를 재현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STL 데이터를 클로드에 전달하기 위해서 퓨전에서 STL 메시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텍스트를 줍니다. 퓨전에서 연결하면 메시 바디가 하나 있을 건데 3D 프린터로 제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비슷하게 모델링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을 때 결과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드는 퓨전을 연결을 했고 메시의 사이즈도 인식을 해서 오른쪽과 같이 모델링을 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메시와 겹쳐봤을 때 정확하게 메시와 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클로즈한 모델을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이걸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놀랬고 이게 그냥 그 재현을 했다라고 했다기보다는 아래에 보면은 이 모델링에 대한 히스토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앞, 뒷면 히스토리들을 다 확인해 보면서 어떤 부분을 수정할 수 있고 제가 바로바로 편집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의 퀄리티가 이제 나올 수 있도록 모델링이 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사실 이렇게 잘 나오진 않았고요. 어, 이건 이제 또 클로드의 모델별로 결과물이 다릅니다.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STL 데이터를 모델별로 형상 구현을 해봤습니다.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클로드에 들어보면은 소넷이랑 오퍼스랑 페이블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소넷으로 했을 때는 지금 보는 것처럼 크게 뭐 비슷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퍼스로 했을 때는 비슷하긴 하지만 STL 데이터는 곡면인 반면에 저 오퍼스의 데이터는 약간 평면으로 완성을 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페이빌이라고 하는 모델인데,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결과물이 페이블입니다. 가장 클로즈하게 비슷하게 이제 구현을 하였고,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퀄리티를 제공합니다. 어, 클로드의 라이센스 구조에서는 소넷은 가입만 하면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퍼스는 프로 이상으로 프로 라이센스를 사야지만 구독을 해야지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블도 마찬가지로 오퍼스와 같이 프로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 그 수출 규제 대응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한 입력, 동일한 지시에도 모델별로 형상 재현 수준의 차이가 크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활용하는 방법은 퓨전 상업용의 클로드 프로 정도로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작업들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이미지 사용입니다. 앞서는 STL 데이터를 사용했는데 클로드한테 한번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전달을 해서 이거랑 비슷하게 모델링을 해달라고 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썸네일 이미지가 이제 가장 최종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과정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당근을 사용한 키링인데요. 네, 클로드가 처음에 그 모델링을 한 수준의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어딘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완벽히 인식해서 뭔가를 만든다기보다는 이미지에 있는 내용들을 클로드가 분석을 해서 텍스트를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고 그거를 구현할 수 있게끔 이제 형상을 구현하는 건데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분석을 하게끔 최대한 이제 이미지를 전달을 하면 그 이미지에 맞게끔 모델링을 하나하나 하고 히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형상들이 바꿨던 건 뭐냐면 내가 중간에 제가 이걸 보고 여기는 아닌 것 같아서 여기 이 부분은 다시 수정해달라, 이 부분은 다시 수정해달라 하면은 다시 그리고 다시 그리고 다시 그리고 해서 모델 사이즈도 바꾸고 골프 공형상도 바꾸고 그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해 가면서 모델링을 만드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토큰 소비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3시간 뒤에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면 또 오토데스크 어시스턴트로 작업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또 이제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제가 모델링을 실제로 만지지 않다 하더라도
초보자들도 이런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런 3D 모델링을 만드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 이미지는 사실 만족스럽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작업들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서 제가 그 거치대에 대해서는 3D 프린터로 만들어 준다라고 이렇게 지침을 줬잖아요. 근데 이제 3D 프린터가 아니라 제조 방식에 따라서 컨텍스트를 결정을 해 준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모델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하나의 아이디어인데요. 저는 에이전트 1이라고 하는 친구로 지침 기준의 컨텍스트를 생성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어, 그 클로드에 보면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거기에 지침 1, 2, 3번이 있어요. 1번에는 제가 3D 프린터용으로 만들 수 있도록 내용을 생성하게끔 지침을 해놓고 3D 프린터용으로 만들어 줘라고 어떤 로봇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이제 거기에 로봇에 맞는 컨텍스트를 쫙 만들어요. 근데 그 내용은 절대 MCP를 연결하지 않고 퓨전을 연결하지 않고 컨텍스트만 만듭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2번으로 넘어가서 MCP 명령을 수행을 하면은 맞은 그 내용 기반으로 이제 제조에 맞는 모델링을 해주게 되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내용을 좀 공유를 해드릴 건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그 절단 가공용 판넬 있잖아요. 네, 판넬 같은 그 의자를 만들 목적으로 먼저 지침을 설정을 합니다. 지침에서는 3D로 의자를 만들어 달라는 것만 주면 이제 아래 컨텍스트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목표를 제시하고 디자인 의도를 제시하고 컴포넌트 구조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텍스트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텍스트를 복사해서 실제로 이제 퓨전에 연결을 하도록 MCP 서버를 연결해서 이제 실행을 하면 거기에 맞는 모델링을 해줍니다. 이건 이제 절단 가공용이기 때문에 각각의 항목에 맞게끔 그 부품들을 여러 개를 만들었고 그걸 어셈블리까지 해준 거예요. 그 완성된 의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작업을 또 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걸 가지고 퓨전 익스텐션에 있는 네스팅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럼 네스팅에 대한 제조로 들어가서 설정을 해주고 뭐 수량을 이 의자의 모델을 세 가지 정도로 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착 펼쳐주고 공간을 가장 적게 절약해서 만들어주고 그리고 원래 퓨전의 기능인 네스팅에 대한 제조 툴패스까지 생성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그냥 의자 만들어 달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저걸 이제 어떻게 제조를 할 것인가를 고민할 텐데 거꾸로예요. 제조 방식을 먼저 제안하고 그거에 맞게끔 의자의 모델링을 해달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는 의자 모델링이 만들어진 거고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엔 3D 프린터 한번 해볼까요? 네, 3D 프린터로 저런 로봇 모델링을 하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그 지침에서 나온 컨텍스트예요. 저 컨텍스트가 굉장히 많죠. 이 컨텍스트를 복사를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3D 프린터용으로도 작업용으로도 고려를 해서 완성을 한 로봇이 되겠습니다. 디자인은 주지 않았어요. 디자인은 주지 않고 이제 각각의 어셈블리에 대한 컨텍스트랑 로봇에 대한 내용들은 다 클로드가 만들어 준 겁니다. 임의로 만들어 준 거고 그 텍스트를 봤을 때 내가 원하는 거랑 다르다 하면 그 텍스트를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사실 제가 원하는 의도한 그 모델링을 클로드가 하게끔 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바로 제조로 연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피전의 API를 활용을 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제가 임의로 저런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Z축 기준으로 금형의 상하 코어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선택한 그 커브를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 API를 만들어서 사실 그 퓨전에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완성이 될 때까지 피드백을 받으면서 자기가 만듭니다. 그리고 저게 완성이 실제 결과로 됐을 때, 지금 완성한 요 프로세스를 API로 만들어줘라고 얘기를 하면 API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API에 애드인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지금 했던 작업의 세 가지의 내용을 그 단계별로 구분해서 만들어 달라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수축 주고, 두 번째는 파팅 서피스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게끔 선택하는 걸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서피스의 기준으로 금형 코어를 분리하는 방식을 이제 상하 코어 분리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저렇게 세 가지 프로세스를 각각 선택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매번 제가 이 클로드 코드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놓은 API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API를 만들 때만 이 AI를, 클로드를 사용하고, 그걸 만들어 놓은 아이콘 자체는 나중에는 이제 제가 반복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에이전틱 AI로 할 수 있는 작업을 정리를 해보면, 3D 모델링과 캠툴 패스, 도면, 스케치, 문서 관리, 파이썬 자동화, 이런 내용들을 에이전틱 AI로 다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찾아내는 방법을 앞서 설명드린 부분이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한계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2D 도면을 3D 모델링으로 변환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받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테스트한 바로는 도면은 그 가장 높은 모델의 페이블을 쓰다 하더라도 이렇게 제가 의도한 도면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모델링이 되는 걸 확인했고요. 비슷하게 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런 모델을 잘 살펴보면 앞부분도 짧고 좀 형상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모델링을 직접 하는 시간보다 검증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재의 기술로는 2D 도면을 3D 모델링으로 변환을 가능한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요. 이미지 전달로 자유공면이 구현될까? 저는 자유공면이 되는지가 되게 궁금해서 실제로 전달을 해봤습니다. 해보고 이제 모델링을 받았을 때 저렇게 자유공면이 아니라 솔리드로만 이제 구현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자유공면이 이제 진행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응용을 해보면 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유저가 이제 작업한 사례인데 어, 그 다이나모 같은 툴을 써서 저런 이제 파라메트릭 그러니까 노드 기반 프리미티브를 생성을 하면 저런 공면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네, 이런 사례들도 참고를 하셔서 저런 작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구현을 하지 않고 가능성만 보여드리, 보여드리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에이전틱 AI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떠신가요? 현재 오토데스크 퓨전으로는 가장 강점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AI 이미지를 생성하는 부분이 강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해서 진행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클로드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캣캠 에이전트로 이제 공식으로 퓨전을 지정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오늘 내용의 두 번째는 룰 베이스드 AI입니다. 네. 개념은 에이전틱 AI와 구분했을 때 사전 정의된 규칙을 완벽하게 실행을 하고 룰 베이스드 AI는 예측이 가능하고 반복 작업에 강합니다. 퓨전의 예시로는 도면 자동화와 자동 구속,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한계가 있다면 규칙 밖 상황에서 사람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입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 오토바이에 대한 저런 커넥터에 대해서 사람이 디자인하는 부분이 있고, 이걸 이제 제조에 포커싱해서
2.5D로 제조를 하는 방식, 그리고 3D, 3축으로 제조하시는 방식, 그리고 어, 3, 메탈 3D 프린터로 제조하는 방식이 각각 그 내용들이 다르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비용 면에 그리고 강성 면에서 작업을 기준을 정해주면 거기에 맞게끔 연결하는 커넥터를 만들 수 있는 브라켓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초록색으로 이제 그 설정된 부분이 유지하는 방식 그리고 연결되는 방식은 초록색으로 들어가고 그 이외의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옵션을 줘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토데스크 퓨전에서는 프로세스로 봤을 때 스케치와 뭐 라이브러리를 통한 설계, 그리고 어셈블리 애니메이션, 2D 도면화 시뮬레이션, 그리고 제조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스케치에 대한 AI, 그리고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 대한 AI, 그리고 2D 도면화에 대한 AI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설계에서 파라메트릭 모델링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앞단에서 설계 변경이 있을 때 오류를 방지하고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는 큰 강점을 갖고 있는데, 이 스케치가 잘못됐을 때 그 구속 조건을 잡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스케치의 오류를 잡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상 수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했을 때 저게 이제 붙어 있는 형상인지 아니면 떨어져 있는 형상인지를 판단하게끔 하고 붙어 있으면 그걸 붙여주기도 하고요. 최초에 이 자동 구속 조건이 나왔을 때는 저런 기능은 없었는데, 저희가 AI 랩에서 계속적으로 저걸 이제 피드백 받고 발전해 나가면서 점점 더 사람 개입이 줄어들게 하고 점점 더 좋은 퀄리티로 여러분들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3D 모델링을 2D 도면화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거를 템플릿을 활용을 해서 이 모델에 대해서 모든 그 도면을 추출을 하기 위해서 약 연산 시간은 한 30분 정도에서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한 200페이지 되는 모델의 도면을 한 번에 이렇게 작성을 했고 그 모델에 대해서 치수들과 임의로 규칙이 정해져 있는 배치들 그런 규칙들에 알맞게 도면화가 자동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작업이 필요하다면 이제 자동 재배열을 통해서 도면 요소가 깔끔하게 정리하기도 하고 또 이제 공차 일치 기능과 같은 뭐 수동으로 작업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들이 또 있거든요. 자동으로 먼저 배치를 해놓고 수동으로 작업을 배치를 할 때 수동으로 필요한 작업들을 이제 쉽게 쉽게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반은 자동 도면하고 그 자동 도면화로 할 수 있는 작업이 지금 한 2년 정도 됐는데 굉장히 좀 퀄리티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이너 또는 설계자의 고민은 항상 비용, 강성, 혁신입니다. 자기가 하는 작업들이 당연히 이제 비용이나 강성이나 혁신이 가장 좋은 그 설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거를 이제 깰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아직도 많은 곳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비주얼적인 디자인이 있고 엔지니어링적인 설계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모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디자인의 다양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비주얼적인 디자인을 한다거나 구조 하중 및 제조 방식을 고려하기 위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사실 오래전부터 그 연구했던 기술인데요. 거기에 어떤 AI가 들어가 있는지는 저희 AI 투명성 카드에 클러스터링과 유사 모델링 필터링이라고 하는 작업이 현재 AI에 대한 작업을 서포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설계 적용 사례로 봤을 때 하루에 한 500번씩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알루미늄 프레임 질량을 4.4kg짜리를 이제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그 기능을 통해서 경량화를 시켰다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한 전동 휠체어와 나사에서 생성했던 프로토타이핑 부품을 여러분들은 저희가 적용 사례로 보여드릴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제 다음 단계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드릴 건데, 현재 단계까지는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다음 단계는 이제 크게 두 가지 Original 정도로 selections. 설명드리겠습니다. Okay, combine these two. All right, here are 11 options 작년 between the pair you AU에서 selected. 발표된 Make 내용인데, it work 모델링 for a 두 really tall 가지를 선택을 person. 해서 All right. 그 Lower the top of 모델을 the 두 back to 모델을 this red 선택해서 두 line 모델 I'm 사이의 drawing. 변화를 이해하고 Okay, 중간 단계 here you 형상을 go. 자동으로 생성하고 Okay, make it into a lounge chair. 부드러운 All 디자인 right, 전환을 matching 가능하게 to the parameters 합니다. of a known lounge chair with high user ratings for comfort. Show me a comparison of the two. 그래서 지금 Here you go. AI와 대화하는 듯한 그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개입하고 이제 자연어로 커뮤니케이션 해가면서 모델링하는 방식이 이제 기반이 되는 게 비랩젠이라고 하는 그 모델링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 어시스턴트에다가 이제 작업하는 거를 그 공개를 작년에 했는데요. 에어프라이어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아까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내용은 아직까지는 자유 공면에 대한 내용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드렸고 저희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는 이렇게 자유 공면에 대해서 모델링이 되고 이거를 이제 2mm 두께로 어, 남겨달라라고 하는 명령들이 이제 정확히 수행이 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클로드 내용이랑 좀 비슷한 내용이지만 자유 공면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비랩젠이라고 하는 기술로 준비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비랩젠이라고 하는 방식은 이런 디노이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어, 그 면을 만든 것을 이제 디노이징 한다. 그리고 면뿐만 아니라 엣지나 꼭지점도 디노이징해서 이런 공매 형상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오픈이 돼 있고 연구가 오픈이 돼 있고 이 부분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퓨전 어시스턴트와도 연결돼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될 예정입니다. 단순히 뭐 하나의 부품을 생성하는 뿐만 아니라 어셈블리 형식으로 지금과 같이 뭐 드릴을 모델링 해달라고 했을 때 저렇게 각각 어셈블리들을 모델링 하겠고요. 그리고 어떤 한 형상의 이제 핸드 스케치를 이제 그림을 그려주면 이제 그 스케치에 맞게끔 이제 솔리드를 생성을 하겠죠. 네. 솔리드 생성하고 그 솔리드는 히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히스토리에서 스케치로 들어가서 자동 구속이라고 하는 걸 또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자동 구속을 써서 거기에 맞게끔 정치수를 입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형상으로 변경을 한다거나 잡아줄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싱크 오라웃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은 음성을 인식하고 작업 중인 것을 관찰해서 자동으로 추적하고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검색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AI가 할 수 있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토데스크 AI 랩에서 항상 추구하는 바는 자동화, 그리고 강화, 그리고 어시스트 이 세 가지의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2009년도에서부터 요 오토데스크 AI 랩은 계속적으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고, 현재 24년도에 굉장히 많은 그 연구를 한 결과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한 90가지 이상의 AI 리서치 페이퍼들을 이제 출간을 했고, 오토데스크가 이제 월드에서 AI를 리딩하는 그 회사로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죠.
요약입니다. 두 AI가 함께 일할 때 어떤 시너지가 있을까요? 룰 베이스의 정밀함과 에이전틱의 의도를 이해를 같이 하게 되면은 설계를 다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틱 AI는 의도를 형상으로, 룰 베이스는 형상을 완성도로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빠르고 정확하게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Q&A에 남겨주시고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발표인 유영기 수석님으로 공유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그 발표를 진행할 오토데스크 이원기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도 이제 설명드릴 주로 내용은 이제 퓨전의 전반적인 부분인데 특히 그 안에서도 이제 그 클라우드와 협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이제 뭐 함께 설계한다, 이제 퓨전으로 연결하는 협업과 제품 개발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순서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제품 개발이 왜 협업 중심으로 변하는지를 살펴보겠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퓨전이 설계나 또 이제 엔지니어링,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하나의 플랫폼 연결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실제 이제 클라우드 협업 데모,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그 보여드릴 텐데, 예, 동시 작업이나 버전 관리, 예, 그리고 모바일 뭐 접근 기능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거고. 푸전 클라우드의 협업 가치에 대한 부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와 클라우드와 결합된 미래 제품 개발 환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 협업인가? 네. 예, 급변하는 그 시장과 그리고 이제 치열해지는 이제 경쟁, 그리고 이제 공급망의 불확실성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이제 기업의 큰 도전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변화와 이제 불확실성은 이제 제조업의 큰 도전이지만, 디지털 협업과 이제 데이터 연결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성장 기회로 이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날의 이제 제품 개발 프로세스는 여전히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엔지니어들은 이제 업무 시간의 약 30%를 비효율적인 작업에 이제 소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필요한 이제 파일의 최신 버전을 이제 찾거나, 아니면 올바른 이제 데이터를 확인하는데 많은 이제 시간을 쓰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점점 복잡해지고 업무 흐름은 이제 단절되고 있으면 이제 개발 속도는 이제 느리고 좀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중요한 것은 이런 비효율이 기업의 어떤 생존과 이제 성장을 위해 반드시 수행하는 변화와 이제 혁신의 속도를 좀 제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설계는 이제 혼자 하지 않습니다. 예. 예, 다양한 이제 이해 관계자들이 있죠. 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많은 이제 어려움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새로운 이제 방식이 이제 필요할 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죠. 예. 중소기업이나 이제 R&D 부서에서 일하는 이제 한 명의 설계자 또는 이제 엔지니어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예, 이들은 이제 단순히 이제 설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역할 동시에 수행을 하는데, 제품 설계는 물론 이제 해석, 시뮬레이션, 데이터 관리, 뭐 협업, 제조 이런 까지 다양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오가며 작업해야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는 이제 그 필요에 맞춰서 유연하게 이제 확장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보다 유연하고 이제 직관적인 이제 플랫폼을 이제 활용한다면 이제 조직 규모, 업무 목적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 맞게 이제 구성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예, 따라서 이제 그 회사, 이제 기업은 이제 그 필요한 이제 기능과 이제 서비스를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으면 이제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만큼만 이제 비용을 이제 지불하는 이제 방향으로 이제 가야겠죠. 그리고 더 나은 이제 의사결정을 위해서 지능형 이제 설계 환경을 이제 제공한다. 이제 앞선 이제 그 말씀드렸던 이제 생성형 설계, 제넷 디자인과 같은 이제 그런 기능은 이제 사용자가 이제 정의한 이제 설계의 어떤 목표와 조건을 기반으로 이제 수천 개의 설계 대안을 이제 자동으로 이제 생성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또한 설계 안에서 성능이나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제 성능을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고 설계 제약 조건이나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적화하는 방향도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예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저비용,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설계안을 더 빠르게 이제 도출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협업 생태계를 이제 구축을
이제 해야겠습니다. 예, 통합 이제 플랫폼이라는 것은 이제 제품 개발부터 이제 제조에 이르는 전체 프로세스를 이제 하나의 이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이제 모델로 연결하고요. 이를 통해 뭐 사람, 뭐 업무 프로세스, 그리고 장비 간의 그 단절 또는 이제 비효율을 좀 제거를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팀 간 협업을 이제 더욱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엔지니어와 이제 제조팀은 이제 그 반복적인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혁신과 가치 창출에 더 많은 이제 시간을 이제 집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과 이제 저 미래를 위해서 지속적인 혁신에 이제 투자를 이제 하고 이제 설계, 엔지니어링, 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이제 촉진하는 데 있어서 이 플랫폼이라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기업은 이제 반복적이고 단순 업무를 좀 자동화할 수 있고, 공급망을 또 유연하게 효율적으로 또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최신 이제 제조 기술을 이제 활용해서 과거에는 실현하는 게 어려웠던 새로운 가능성을 현실로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되겠지요.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협업의 어떤 필요성과 이제 제품 개발의 이제 어떤 현실, 그리고 향후 나갈 방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그 어려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은 어떤 이제 모습이어야 할까요? 예. 퓨전이라는 것은 이제 단순히 이제 그 모델링하는 이제 CAD 이제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예. 설계도 분명히 가능하고요. 모델링도 가능하고 이제 시뮬레이션, 해석 또는 이제 제조라면 크게 말 두 가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중에서 뭐 캠 제조, 캠 부분 또는 이제 그 적층 제조 부분 더 나아가서 이제 전자 설계, 데이터 관리까지 하나의 이제 플랫폼 안에서 제공하는 통합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여러 소프트웨어를 오가면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의 환경에서 제품 개발 전 과정을 이제 수행을 이제 할 수 있는 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퓨전은 이제 처음부터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설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특정 PC나 특정 장소에 묶여 작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이제 워크스테이션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 회의실에서는 이제 또 태블릿으로 이제 검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이제 모바일 기기, 핸드폰이나 이런 것으로도 충분히 설계 데이터를 이제 확인을 이제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파일이 아니라 이제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제품 개발은 이제 설계만으로 좀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엔지니어링, 뭐, 그리고 이제 생산, 제조하는 그 과정, 그리고 현장, 아주 다양한 역할이 이제 참여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퓨전은 설계자, 해석 엔지니어, 전기 엔지니어, 그리고 캠 프로그래머, 제조 기술자가 이제 하나의 데이터 환경에서 협업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서 간 데이터 단절을 줄이고 이제 제품 개발 전 과정을 이제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제 기업들은 이미 이제 다양한 이제 CAD 시스템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퓨전은 이제 이러한 이제 현실을 이제 고려해서 이제 모든 이제 어떤 다양한 CAD, 애니CAD 이제 기술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타 그 캐드 제품에서 이제 생성된 이제 캐드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활용할 수가 있으며, 원본 데이터를 또 유지를 이제 하면서 이제 변경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기능을 좀 갖고 있습니다. 즉, 기존 시스템을 모두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용 중인 환경과 함께 점진적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이제 개발은 이제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죠. 설계팀, 엔지니어링팀, 제조팀, 공급망, 그리고 협력사까지 다양한 이제 조직이 하나의 제품 개발 과정에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랑 좀 동일한데요. 이제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이제 서로 다른 시스템과 이제 분산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그걸과 이제 협업의 어떤 비효율과 정보 단절을 이제 경험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제품 이제 개발 속도를 이제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과 이제 프로세스 그리고 데이터를 연결하는 새로운 이제 접근 방식이 이제 필요합니다. 퓨전은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뭐 설계나 엔지니어링 그리고 전자설계 제조 그리고 뭐 데이터 관리를 이제 하나의 이제 클라우드로 이제 플랫폼으로 이제 통합을 했죠. 보신 것처럼 이제 아이디어 단계에서 시작을 해서 제품의 이제 파라메틱 디자인까지도 이제 설계하는 그런 엔지니어링 과정을 거쳐 이제 실제 제조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PCB 설계 그리고 이 열과 관련된 이제 그 해석도 이제 수행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시뮬레이션 또는 이제 제조 이런 데이터 관리 이런 기능을 이제 하나의 이제 플랫폼에서 이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소프트웨어를 이제 오가며 이제 작업할 이제 필요성이 이제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도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모든 이제 프로젝트 이제 데이터는 이제 클라우드에 이제 저장된다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 자동으로 이제 관리가 되고, 이제 팀원들은 이제 항상 이제 최신 버전을 기반으로 이제 작업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변경 이력 또한 이제 자동으로 이제 기록이 이제 되게 됩니다. 예. 누가 언제 어떤 변경을 수행했는지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필요하면 이제 이전 버전으로 복원을 이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신 것처럼 타 CAD에서 생성된 이제 부품을, 가져와서 그래서, 이제 그 CAD 소프트웨어 안에서 이제 수정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퓨전에서도 이제 업데이트가 이제 가능한 이제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애니캐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웹 브라우저나 이제 모바일 기기에서 이제 모델을 이제 확인을 이제 하고 이제 주석을 남기고 그리고 이제 의견을 또 남기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협업을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지 않더라도 이제 동일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보면서 이제 의사 결정을 이제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긴 합니다. 예, 퓨전에 있는 이제 클라우드 이 부분은 이제 핵심은 이제 단순한 파일이 아니라 이제 데이터라고 강조를 하고 싶고요. 예, 데이터는 이제 하나의 이제 플랫폼에 이제 저장이 되고 설계, 제조, 뭐 구매, 뭐 협력사와 같이 같은 정보를 이제 공유하고, 예, 그리고 뭐 PC, 태블릿, 모바일 등 어떤 디바이스에서 동일한 이제 데이터에 이제 접근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언제 어디서나 이제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별도의 그 캐드 소프트웨어가 없어도 이제 설계 데이터를 이제 공유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일 링크만 이제 전달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PC는 이제 물론이면 뭐 태블릿 또는 이제 스마트폰 여러분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서도 바로 모델을 이제 확인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협력사나 이제 고객 생산 현장 담당자들도 이제 동일한 이제 최신 데이터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안에서 이제 의사소통 또 가능하고 또 오류를 또 줄이기 위한 이제 의사결정에 대한 이제 속도도 이제 높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데이터는 이제 클라우드에 있고 사람은 어디에 있든 이제 협업이 가능한 환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품 개발은 이제 단순히 설계 파일을 이제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네, 제품에 대한 이제 번호 어떤 관리, 그리고 이제 설계 변경, 이제 승인 프로세스, 뭐 변경 이력, 이런 관리까지도 이제 함께 이제 관리가 이제 되어야 됩니다. 예. 이제 퓨전에 있는 이제 퓨전 메인즈라는 이제 그 분야 부분인데요. 예, 이러한 이제 제품이 여러분들이 설계하고 이제 생산해야 될 이제 제품에 대한 수명 주기 관리, 즉 이제 PLM 이제 기능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제공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이를 통해서 설계부터 승인, 생산, 공급망까지 이제 하나의 프로세스로 이제 연결이 또 가능합니다. 지금은 이제 동시에 여러 명이 동시에 하나의 어떤 작업 환경을 이제 보시는 건데요. 예, 프로젝트 허브라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이제 사용자를 이제 추가를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의 이제 데이터 환경에서 이제 함께 이제 작업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누가 작업 중인지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이제 그 커멘트 또 주석 이런 것을 달아가지고, 서로 이제 의견을 이제 주고 이제 받는 거죠. 이 안에서. 네. 그래서, 설계 검토 이제 진행을 이제 하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또한 이제 퓨전에서는 이제 설계와 이제 제조 작업이, 하나의 데이터 환경, 하나의 이제 플랫폼 환경에서 이제 서로 이제 연결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캠 작업 중에서도 이제 동일한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협업이 이제 가능합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화면에 이제 그 두 명의 이제 그 사용자가 서로 다른 이제 사용자가 이제 그 같이 뭐 그 화면을 이제 보고 이제 작업하는 것을 이제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캠 하는 작업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모델링 환경에서도 이제 이런 여러 사용자가 이제 최신 데이터를 이제 공유를 하고 이제 작업을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변경 사항은 이제 자동으로 이제 버전에 대한 관리가 이제 가능합니다. 예, 따라서 이제 누가 언제 무엇을 이제 수정했는지 이제 추적을 할 수가 있고, 필요하면, 이전 버전으로 언제든 이제 복원을 이제 또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뭐 최종
뭐 최종 2, 최종 3, 뭐 진짜 최종 뭐 이런 거 같은 이제 파일명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앞선 이제 영상을 이제 통해서 이제 퓨전의 어떤 협업 방식을 좀 살펴 이제 보았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왜 많은 이제 기업들이 이제 퓨전 이제 클라우드를 이제 선택을 이제 할까요? 예. 퓨전 클라우드는 이제 단순한 이제 파일 저장 공간이 아닙니다. 예, 설계, 그리고 엔지니어링, 제조, 그리고 이제 협력사까지 이제 하나의 데이터 이제 환경으로 연결하는 이제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참여자는 항상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고, 네, 변경 이력은 자동으로 이제 관리가 되죠. 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버전 충돌을 또 줄이고, 또 뭐 리뷰를 하거나 또 이제 승인 프로세스를 보다 좀 더 단순화를 해서 더 빠른 의사결정을 이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그 목적을 좀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퓨전 클라우드의 가장 큰 가치는 데이터를 연결하고 협업을 가속화하는 데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협업이 가능하려면 이제 무엇보다 신뢰가 필요합니다. 네, 오토데스크는 이제 데이터 이제 보호와 이제 보안을 이제 제품 설계 이제 기본 원칙으로 이제 삼고 있습니다. 네. 이제 퓨전에 있는 클라우드는 이제 저장 및 전송 데이터가 이제 암호화를 이제 적용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오토데스크는 뭐 SOC 뭐 또는 이제 ISO 기반의 엄증된 이제 보안 체계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보안뿐 아니라 앞선 세션에서도 이제 주로 이제 그 설명드렸던 이제 AI와 관련돼서 이제 신뢰성과 이제 투명성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는 이제 AI 그 투명성 카드와 그리고 이제 트러스트 센터를 통해서 AI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제 어떤 데이터를 또 사용하는지, 또 그 사용하는 그 데이터의 그 저장하는 뭐 기간 이런 것들을 이제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퓨전에 있는 이제 이 클라우드는 이제 협업을 위한 이제 플랫폼일 뿐만 아니라요. 기업이 이제 안심하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신뢰 기반 이제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제 그 저희는 이제 그 제품 개발이 이제 왜 협업 중심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 이제 살펴 이제 보았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퓨전이 이제 설계 또는 이제 엔지니어링 제조 데이터를 이제 하나의 이제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이제 방법도 이제 확인을 이제 했습니다. 클라우드는 이제 데이터를 연결하고 또 AI는 더 나은 이제 의사결정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퓨전은 이 두 가지를 이제 결합하여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제품 개발 환경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기술이 아니라 이제 얼마나 빠르게 여러분께서 이걸 활용하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이제 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이제 퓨전과 함께 이제 시작해 이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추가적인 질문은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웨비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웨비나 끝나고 진행되는 설문조사 참여해 주시면 100% 커피 쿠폰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